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선고된 판결이 있어서요.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대법원 판결이고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고, 또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사실 그 후에는 언론의 보도가 좀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70대의 조 모 씨가 징역 25년형을 받았고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요. 오늘 확정된 건데, 이 사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 방화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25일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새벽 2시 38분경입니다. 이때 이 공덕동에 있는 모텔에 이제 장기 투숙하고 있던 이 조 모 씨가 자기 모텔방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다른 투숙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11명의 다른 객실 투숙객들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그 중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상해를 입은 대단히 큰 사건이죠. 3명이나 사망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 왜 자기가 장기 거주하던 그런 모텔방에 불을 질렀을까? 방화를 한 이유가 뭔가? 동기가 무엇인가? 확인해 봤더니 대단히 좀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 이 모텔 사장한테 술 좀 달라 그랬는데 거절당했대요. 네,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홧김에 자기 방에 불을 지른 걸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을 지른 다음에, 게다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새벽 2시 38분이에요. 어지간한 사람 다 자는 시간입니다. 다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다? 이거는 정신 차리고 밖으로 탈출해서 목숨을 지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아주 깊은 새벽인 거죠. 더욱더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을 지르고 불을 낸 조 씨는, 이제 70대 조 씨는 나왔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으로 갔죠. 편의점으로 가서 내가 배가 아프다 이러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그 구급차가 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이제 또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불을 질렀다. 내가 지른 거다. 그래서 경찰에 이제 적발되고 체포가 된 건데, 재판 과정은 이랬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나 불을 안 질렀다.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백까지 했으면서 초기에 그 당시에, 직후에는 자백을 하고서는 그 후에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또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고 한 건 아니다 라는 주장도 했죠. 검사는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은 유죄로 봤어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야, 이거 반성도 하지 않고 어떤 뭐 개선의 정도 없다, 뭐 개선될 여지도 없다 이러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검사는 30년 구형했는데 20년 나오니까 이거 너무 낮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서 양형이 부당하다, 너무 가볍다, 불복해서 항소했고요. 그리고 또 이 70대 조 씨 피고인 역시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나 불 지르지 않았다. 또 형량이 무겁다. 이런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1심은 징역 20년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어요.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20년은 너무 가볍다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조 씨가, 이 70대 조 씨 할아버지가 이 동종범죄, 그러니까 방화로 3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형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방화를 3번이나 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다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전부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정말 큰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그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는 잘못을 했다, 그리고 잘못이 무엇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큰 잘못 없이 지나가면 이거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잘못 저지르지 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일종의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 집행유예 선고 직전에 그 집행유예 판단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정말 징역형을 선고해서 확정돼 가지고 복역 중이었다면 이런 범죄를 못 저지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해서 참작해서 가장 타당한 형량을 선고했고, 또한 집행유예 여부도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여러 가지 의아함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직전 재판의 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볼 때 이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진짜 진지하게 반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게 징역 20년이 너무 가볍다, 즉 25년이 타당하다라고 2심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뭐 내가 불 지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동기에 대해서 뭐 술 때문에 주인과의 뭐 술 관련된 다툼이 아니라 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 본인은 내가 사실은 내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 끊기 위해서 불을 붙인 거다 라고 말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지르러서 자기는 도망가서 구급차 불러가지고 타고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려는 행동도 전혀 안 하고, 불 났다고 뭐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카운터에 가서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결국 다른 사람 구조하려는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이건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입니다. 새벽 2시 38분에 불을 지르면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탈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술이 문제인데요. 술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술 때문에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화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인 동시에 이제 보호관찰 기간이었는데, 이 보호관찰 관련해 가지고 특별 준수사항이 부여됐어요.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는 조건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종의 특혜를 베풀어 준 거다라는 취지겠죠.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그런 특별 준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지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그런 특별 준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키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결국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거를 본인이 잘 알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더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 그리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태도, 이런 걸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동종전과가 3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4번째 방화범죄이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어떤 사람이 죽고 다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방화라는 게 정말 작은 방화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물건에 불을 붙여도 방화가 됩니다. 물건에 불을 붙여도. 이런 것들 볼 때 점점 수위가 좀 높아지는, 좀 범행의 강도가 세지고, 또한 이 방화로 인한 피해도 커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굉장히 좀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고요. 또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동기가 뭐 모텔 주인과 술 달라고 했다가 모텔 주인이 술 안 주니까 결국은 말다툼했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 이게 판결문, 이게 법원이 판단한 범행의 동기인데요. 설령 정말 자살하려고, 신병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집에 불을 붙였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을 지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이게 습관이에요. 언제 또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피해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3명이나 죽었는데 이거는 뭐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이 적당하다고 봤고요. 오늘 대법원에서도
그래 2심 판결 맞다. 징역 25년형 타당하다라고 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징역 25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좀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범죄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먼저 했던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실효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집행유예가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면은 거기 있던 징역형이 살아남는 거고 그 징역형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복역을 이제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징역 25 플러스 알파. 그 먼저 사건의 징역이 몇 년형인지는 사실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25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년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만 71세예요. 지금. 네, 지금 71세이기 때문에 뭐 구속돼서 재판받은 기간 1년 빼더라도 24년 거기다가 먼저 복역해야 되는 직전 사건의 징역형 뭐 아마도 몇 년이겠죠. 또는 뭐 몇 개월일 수도 있고 이거를 포함하면 거의 100살 가까이 돼야 만기 출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의 무기징역과 같은 효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판결 선고할 때 형량 결정할 때 연령도 고려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감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 38분에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서 불을 질러서 3명이 죽고 5명이 다치게 만든 71세, 지금 나이 71세 조모 씨 징역 25년형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됐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